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오늘 국회 운영위도 열렸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출석을 했는데 이 부동산 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요. 노 실장에게도 추미애 장관 아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이제 군 지휘 라인까지도 개입되었다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권력형 직권남용 그런 이제 사건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서로 상이한 의견과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자를 보면 이 일병의 휴가 관련된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며칠을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추천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추천을 하신 겁니까? 검증 과정에서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적격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검증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임명에 대한 책임도 없다? 물론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오후 조금 전에 들어온 목소리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노영민 실장은 본인이 검증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지금도 추미애 장관은 적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 이것도 좀 느낌인데 노영민 비서실장도 사실 야당 의원들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노영민 실장 자체가 좀 약간 목소리를 낮추는 느낌은 저만의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아까부터 계속 그 촉과 감을 좀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아까 이제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교육과 병역 이 두 문제는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역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잘못 불똥이 튀면 여론이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삼선 의원 출신은 노영민 비서실장 알고 있는 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예. 그러다 이제 오늘 보면 굉장히 민감한 얘기지 하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만 해. 몸을 낮추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당신은 저희는 적격이라고 판단했는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문제였다면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몸을 낮추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뭐라고 그랬죠? 현재 고발된 상태고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의원님. 이것도 역시 몸을 낮추면서 언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의 폭발력에 대해서도 아마 청와대에서도 조금 민감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과 어떤 태도에서 느꼈고, 그런데 하나 검찰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저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 맞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동부지검의 얘기, 대위가 그런 주장을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거의 진위에 따라서 과연 동부지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는 얘기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서 이제 차종대 현 기자께서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이 추 장관은 지금 이 상태에서 아들이 수사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문제 하나, 또 하나. 그럼 지금 검찰이 한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면 인사권을 가진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결국 그러면 특검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아마 야당에서는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빌미는 동부지검에서 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이 얘기, 지금 주제 떠있는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노영민 실장은 악연이라면 악연인 통합당 김정재 의원을 또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파도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서민들은요, 가장 바라는 게 지금 대출입니다. 서민들이 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건 그건 뭐예요? 일단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세로 전전긍긍 월세 오르면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에 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것입니다. 집값 꼭 뛰게 하기 위해서 집 사려는 건 아닙니다. 저 두 분 참 자주 만나네요. 김주혁 교수님. 서민들이 왜 빚내서라도 집 사는지 아니냐. 근데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다. 글쎄요, 보통 서민들은 이번 아니면 못 살까봐 대출까지 엄청 받아서 집 사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드는데. 그러니까요. 참 국민 정서랑은 약간 떨어지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 위에 단어처럼 악연입니다. 악연. 두 분이 만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예를 들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 느낌에는 제시된 정책들을 계속 일관되게 추진할 거라고 보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표가 너무나 명확해요. 다 나오는 게요. 이게 경실련이나 KB 국민은행 지표이긴 합니다만, 감정평가는 아닙니다만, 소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같은 경우가 3년 사이에 5억이 올랐어요.
3억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전셋값이 5천만 원이 올랐어요. 서울에 있는 9개 구에 있는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이 넘어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볼 땐 실패한 거 맞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일반대가 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땐 국민 신뢰를 얻는 방법인데 저는 왜 저런 얘기들을 왜 저렇게 국회 나가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진짜 제가 볼 때는 모든 정책들이 다시 일신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청와대에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영끌 이유를 부르니 이 주제 관련 소식 오늘 국회 운영의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